여러분,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60년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돈 있어도 가난한 척 하라. 아니, 왜요?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안 되나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쓸 수 있죠. 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은 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보이느냐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제 친구 중에 김 사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한창 잘 나갈 때는 정말 돈이 넘쳐났어요. 아파트 몇 채, 외제차, 골프 회원권, 있을 건 다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 돈이 있다는 걸 숨기질 못했습니다. 친척 모임만 가면 비싼 옷 입고, 비싼 시계 차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사겠다고 나섰어요. 명절 때마다 조카들한테 용돈 팍팍 쥐어주고, SNS에는 해외여행 사진 올리고, 처음엔 다들 좋아했죠. 우리 매형, 형님 최고,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지니까 친척들이 하나둘씩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투자 좀 해달라, 보증 좀 서달라.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 안 하던 고등학교 동창까지 전화가 왔어요. 김 사장은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돈 좀 있는 사람 아니냐 하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하나 다 들어줬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5년 뒤, 그 친구는 파산했습니다. 사업 실패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어요. 자기가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자기 과시와 남들 돕는 데 써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파산하고 나니까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전화도 안 받고 길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김 사장은 그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내가 돈 있을 때 가난한 척 했어야 했어. 그랬으면 적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망했을 거야. 여러분, 돈 있어도 가난한 척 하라는 말은 인색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평생 맞벌이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어요. 남편이 공무원이었고 본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셨죠.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60대에 접어들 무렵에는 재산이 꽤 모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2채, 예금 몇 석.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박 여사는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사셨던 분이라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과시욕이 생긴 겁니다. 명품 가방 사고,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동창 모임만 가면 제일 비싼 식당 예약해서 계산하고, 해외여행도 1년에 두세 번씩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자랑하기 바쁘셨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박 여사네, 돈 좀 있나 봐. 그때부터였어요. 먼저 친정 조카가 전화를 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박 여사는 조카가 불쌍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돈 좀 있는 이모로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돈을 빌려줬죠. 그 다음엔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전세 들어가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면서 1년만 빌려달라고. 이것도 거절 못하고 빌려줬습니다. 교회 집사님은 사업이 어렵다면서 손을 내밀었고 심지어 남편 쪽 친척까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는 거절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돈 있다는 신호를 너무 많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없어라고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3년 동안 빌려준 돈이 2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돌려받은 돈은요? 거의 없었습니다. 조카는 사업 망했다면서 연락을 끊었고, 친구는 나도 어렵다며 미루기만 했어요. 교회 집사는 이사 가서 연락이 안 되고, 친척은 가족끼리 돈 갖고 그러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박 여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보여준 여유로움이 결국 자기 발목을 잡았다는 걸. 지금 박 여사는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집 하나에서 조용히 살고 계십니다. 명품 가방은 다 중고로 팔았고 해외여행도 끊었어요.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언니,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돈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가난한 척 살 걸. 그랬으면 지금쯤 편하게 살았을 텐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을 짓누를 겁니다. 이제 반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 사장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30대 초반에 IT 회사를 창업해서 40대 중반에 회사를 매각했어요. 매각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100억은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친구, 돈 벌고 나서도 생활이 거의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10년 된 국산차 타고 다니고, 옷은 백화점 세일할 때나 사고, 집도 그대로 30평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동창 모임 나와도 절대 큰 소리 치지 않고, 술값도 돌아가면서 내고, 명절에 친척들 만나도 용돈 적당히만 주고, SNS는 아예 안 해요. 주변 사람들은 이 친구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돈 그렇게 벌었으면 좀 펑펑 쓰고 살지. 왜 이렇게 숨어 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 나 돈 있다고 티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사람들은 내가 뭘 이뤘는지보다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만 궁금해해.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지갑이 되는 거야. 친구도 가족도 다 내 돈을 보기 시작하지. 이 친구는 현명했습니다. 돈을 번 뒤 철저하게 자신의 재산을 숨겼어요. 가족들에게도 정확한 금액은 말 안 했고, 회사 팔긴 팔았는데 세금 떼고 빚 갚고 하니까 별로 안 남았어 이렇게만 얘기했대요. 물론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 덕분에 이 친구는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돈 달라고 안 했고, 친구들도 투자 권유 안 했고, 사기꾼들도 접근 안 했어요. 무엇보다 자기 자식들이 돈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 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 취직했고, 딸은 간호사가 됐어요. 둘 다 부모 돈 믿고 놀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부자인 줄 몰랐으니까요. 저는 이 친구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 나는 가난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야.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든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300만 원으로 정해놨어. 그게 내 월급이야. 나머지는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지. 그 친구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지금도 여전히 소박하게 살아요. 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유합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관계가 망가질 일이 없으니까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돈 때문에 자식들이 망가질 걱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돈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돈 있어도 가난한 척 해야 하는지 제가 60년 인생 살면서 깨달은 이유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돈은 관계를 바꿉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돈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자식들까지도요. 이 사람한테 뭔가 얻을 수 있겠는걸? 이런 시선이 생기는 순간 순수한 관계는 끝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힘들 때, 진짜 외로울 때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둘째, 돈은 부탁을 만듭니다. 제 지인 중에 복권 당첨된 분이 있었습니다. 10억. 처음에는 신이 났죠.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갑자기 큰 돈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6개월 만에 그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누군가가 부탁을 했거든요. 이모, 우리 애 학원비 좀. 형님, 제가 사업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엄마, 나 집 좀 사주면 안 돼? 처음엔 다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깨달았죠. 끝이 없다는 걸. 한 번 들어주면 2번, 3번 요구가 옵니다. 거절하면 원망을 듣습니다. 당첨금 10억이나 받았으면서 그것도 못 해줘? 결국 그분은 이사를 갔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조용히 다른 동네로. 여러분, 돈이 있다는 걸 숨기는 건 부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돈은 시기를 부릅니다. 사람은 참 묘한 동물입니다. 친구가 잘 되면 배 아파하고 형제가 성공하면 질투합니다. 특히 돈 문제는 더 심해요. 똑같이 대학 나오고 똑같이 회사 다녔는데 한 사람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달랐길래 저 사람만 잘 됐지?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은 이겁니다. 운 좋았을 뿐이야. 별거 아니야.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 번 돈이라도 남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 차라리 조용히 사는 게 낫습니다. 시기를 받으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넷째, 자식 교육에 독이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 친구 중에 부동산으로 큰 돈 번 분이 있는데 자식들한테 우리 집 돈 많아라는 걸 어릴 때부터 알려줬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들은 대학 졸업하고도 취직 안 하고 놀았고 딸은 명품만 사달라고 했습니다. 둘 다 30대가 넘었는데도 부모 돈으로 살아요. 친구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식들이 돈은 노력 없이도 생긴다는 걸 배워버린 거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이 사장처럼 자식들에게 가난한 척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돈의 가치를 알게 되고 노력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 하세요. 그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다섯째,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종교 사기, 보험 사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타깃을 정할까요? 돈 있어 보이는 사람을 찾습니다. 고급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SNS에 여행 사진 올리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접근해서 특별한 투자 기회를 제안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70대 할머니가 계셨는데 예금이 좀 있다는 걸 동네에서 다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자율 높은 특별 상품이 있는데 오늘만 가입 가능합니다. 할머니는 속아서 3천만 원을 송금했고 그 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나 돈 없어라고 동네에서 얘기하고 다녔다면 사기꾼들이 타깃으로 삼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척하는 건 자기 방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옷차림을 검소하게 하세요. 명품 가방, 비싼 시계, 고급 옷. 이런 건 특별한 날만 입으세요. 평소에는 유니클로, 지우, 이런 데서 사 입어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옷차림으로 재력을 판단합니다. 두 번째, 차를 과시하지 마세요.
외제차 타면 기분은 좋겠지만 주변 사람들 시선이 확 바뀝니다. 저 사람 돈 좀 있나 봐. 그냥 깔끔한 국산차 타세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세 번째, SNS를 조심하세요. 요즘은 SNS 시대잖아요. 해외여행 갔다고 사진 올리고, 좋은 식당 갔다고 인증하고.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의 경제력이 다 노출됩니다. 가족들만 보는 비공개 계정이라면 몰라도 공개 계정은 정말 조심하세요. 네 번째, 돈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친척 모임, 동창회, 이웃 주민들과 얘기할 때 절대로 재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요즘 주식 좀 했더니 수익이, 부동산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 이런 얘기 절대 금물입니다. 다섯 번째, 베풀더라도 조용히 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깁니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조용히 하세요. 큰 소리 내서 돕지 말고 익명으로 돕고 티내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부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자식들에게 정확한 재산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 집 재산이 얼마다라고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아빠, 엄마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은 있어. 하지만 너희가 기댈 만큼은 없으니까 너희는 너희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 해.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일곱 번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친한 친구가, 가족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힘들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한 번 빌려주면 두 번, 세 번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못 받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나도 여유 없어라고 말하는 게 서로한테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여러분이 평온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지 않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돈 때문에 자식들이 망가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60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돈 많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였어요. 제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제 돈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힘들 때 손 잡아준 사람들은 제 통장 잔고를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진짜 부자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도구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돈을 과시하고 돈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그 돈 지키세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쓰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 조용히 쓰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으로 결정됩니다. 돈 있어도 가난한 척하는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돈보다 소중한 게 평온한 관계라는 걸. 돈보다 귀한 게 순수한 마음이라는 걸. 돈보다 값진 게 스스로 살아가는 자식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돈이 얼마가 있든 조용히 사세요. 검소하게 사세요. 과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곳에 조용히 쓰세요. 그렇게 10년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가난한 척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가난한 척 사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가난한 척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태어나서 조금 먼저 실수도 하고 조금 먼저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후배님들, 부디 행복하세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웃는 그런 인생을 사세요.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마음 편하다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평온함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제 나이가 되었을 때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않았어. 나는 돈 때문에 관계를 망치지 않았어. 나는 돈을 가졌지만 돈에게 지배당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산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압니다. 젊었을 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돈 있다고 뽐내고, 친구들한테 한턱 내고, 친척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썼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겸손하게, 아무리 성공해도 검소하게, 아무리 여유로워도 조용하게.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제 곁에 더 많은 진심 어린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제 자식들이 더 단단하게 자랐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제 노년이 지금보다 훨씬 더 평온했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겪은 실수를 여러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요. 제가 깨달은 진리를 여러분은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서요.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재력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신호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내일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명품 가방 대신 평범한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 대신 집밥을 먹고 SNS에 과시하는 대신 조용히 감사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바꾸다 보면 1년 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놀라게 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관계의 질이 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더 당당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있어도 가난한 척 하라는 건 인색하게 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세요. 부모님 병원비, 자식 교육비, 진짜 어려운 이웃. 이런 곳에는 주저없이 쓰는 게 맞습니다. 다만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돈이 진짜 값진 돈입니다. 그렇게 쓰는 돈이 여러분한테도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는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이제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난한 척 살고 있거든요.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든 저는 매달 정해진 돈만 쓰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마음이 참 편합니다.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나도 없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고, 친척들이 용돈 달라고 해도 나도 연금 받아 사는데 뭘이라고 웃으며 넘길 수 있고, 자식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아빠도 형편이 있어라고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니까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만 제 곁에 남았습니다. 진짜 저를 걱정하는 사람만 제게 연락합니다. 진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만 제게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사람이 전부인 그런 인생을요. 부디 건강하시고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 있어도 가난한 척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부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오디오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평온하고 오늘보다 더 행복하기를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